날씨가 덥습니다. 자, 오늘 짧게 5분간만 어제 우리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지사 부임 1주년이 되었죠. 뭐 예상을 못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뭐 경기도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한 3주 전 우연히 신문 기사로 봤고요. 그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관심이나 가진 사람이나 1주년인지 알지. 실질적으로 정치인, 행정가,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1주년 누가 알겠습니까? 하여튼 자 어제 경기도지사의 1주년 그 취임 기자회견 보시고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재명 도지사 말 졸라 잘한다. 아마 이재명 도지사의 그런 행정 능력이라든가 말빨, 그리고 그 사람이 해왔던 정치 철학이라든가 가치, 이런 거를 거의 적나라하게 모든 국민들이 볼 기회가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아마 이재명을 졸라 싫어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재명의 어제 기자회견을 보고 홀가닥 완전 흠뻑 이재명에게 반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침이 없죠. 자기가 그 행정 업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지 않으면 그 많은 기자들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거침없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뭐 감정평가사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전문직들이 자기 일이 아니면 답변을 자신있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행정가로서의 전문가라는 사실을 제가 여지없이 느끼게 됐습니다. 자신이 한 일, 자신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자기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기자회견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경기도민이 아니더라도 그걸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좀 잘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기자들이 여러가지 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뭐 하나도 해피하지 않고 답변을 하셨죠. 참 제일 처음 첫 질문, 그 어리버리한 기자, 뭐 기자실이 어떻고 뭐 기자 뭐 에어컨도 안 나오고 뭐 낙후됐고 이런 뭐 어떻게 구급 공무원들이나 해야 될 일을 경기도지사한테 질문하고 있는 질문의 저열한 수준을 첫 번째 질문으로 하는 그런 기자가 있었죠. 어찌 보면 또 이재명 그 답변 회피하고 또 답변 안 했다고 욕할 그럴 또 똥파리 새끼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그 경기도지사가 답변할 게 아니죠. 도청 기자실의 뭐 이런 재정 상태라든가 뭐 환경, 취재 환경 이런 거는 대변인실을 통해서 해라.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말 잘한 것 같아. 첫 질문부터 이런 답변을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답다고 생각해. 확실하게 자르고 그런 깜 같지 않은 질문은 그냥 아예 제끼는 그런, 난 그거 보고 이 사람은 이재명이는 역시 다르다. 원래 첫 번째 질문 회피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런데 참 과감하게 제끼고 보다 좀 질문다운 질문 좀 해라 이렇게 하셨죠. 자, 여러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어제 제 기억으로 남는 질문들 몇 가지만 생각이 나요. 답변 중에 가장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지난 1년 동안 뭐 김부선이라든가 재판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까, 그게 좀 상당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죠. 그냥 지난 1년에 대한 소회, 좀 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뭐 지난 1년간 소회를 좀 여쭤본 기자가 있었죠. 노골적으로 뭐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부선 이런 스캔들 이런 걸 질문하지는 않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가 첫 번째 처음부터 기자들한테 그런 질문 좀 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아마 답변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루즈하게 지난 1년간 소회 두리뭉실하게 그런 질문을 했죠. 그 질문 속에는 아마 이런 김부선이라든가 이런 재판, 지난한 재판, 1심 재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내포된 질문이겠죠. 거기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답변을 했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도지사, 나에게는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정치 인생, 이재명의 인생은 항상 도전과 장애,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극복해야 될 그런 어려움들만 자신한테 있었기 때문에 그걸 크게 개의치 않는다. 지난 1년에 대한 이런 소외감 안에는 지난 그 6개월 동안의 재판에 대한
소외 이런 것도 포함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의사의 특징이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능력이 좀 탁월하게 있죠. 자,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듣고 역시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고 일을 처리하거나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저는 이제 이재명이가 차기 대통령에 나오느냐, 여러분들은 당연히 지금 차기 대통령에 누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론조사를 해보면 황교안이가 한 20% 중간대를 달리고 있고, 여권에서는 뭐 이낙연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정도가 대통령 후보군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재명 도의사는 항상 9%, 7%, 10% 왔다 갔다 하고 있죠. 10%를 넘어가면 이재명 도의사가 지지율이 막 급상승했다 이렇게 뭐 치켜 세우기도 하는데, 현재 여권 내에서도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율은 모르겠습니다. 지지율 계산을 항상 지지율이 뭐 왜곡돼 있다 이렇게 뭐 다들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뭐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도의사가 대통령 후보군으로 지금 나와 있지만, 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될 것인가 현재로서는 아직 뭐 장담할 수 없죠. 정치라는 게 항상 변동이 심하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이재명 도의사가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의 제기를 하니까 감히 이재명이를 차차기를 거론한다 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이재명 도의사를 차차기로 거론한다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를 했죠. 이재명이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에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 재판만 잘 이겨내면 이재명이는 반드시 대통령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기자회견을 들어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냥 4년만 대통령 해가지고 5년만 대통령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물론 저는 이재명 도의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도의사가 5년만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으로 물러나서는 대한민국을 급격하게 변동시킬 수 있을까,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어. 이재명 도의사가 한 10년 정도는 해야지 대한민국이 체질적으로 좀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기에 만약에 대통령이 돼버린다 그러면 헌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5년 후에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차기에 해야 되냐, 차차기에 해야 되냐. 지금 당연히 차기에 대통령을 해야 되지만, 이재명이가 그냥 5년 하고 대통령을 물러나는 것보다는 10년을 하기 위해서는 차차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물론 차기에 못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구렁텅이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죠.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스무스하게 나라를 운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어떤 뭐 변화 없이 그냥 현상 유지 정도는 할 것 같아. 이낙연이나 그 다음에 뭐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한민국이 어떤 고차원적인 레벨업, 나라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도의사가 한 10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1주년 그 기자회견을 제가 듣고는, 야, 이 사람은 일에 대한 신념이라든가 전문성 이런 게 확연히 다르다. 지난 행정가라든가 정치인들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거를 열시 없이 느끼게 됐죠. 많은 국민들이 물론 이재명 도의사의 이런 1주년 기자회견을 보지는 않았을 건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퍼다 날르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1주년 기자회견을 위해서 이재명 도의사가 막판 스포트로 현장 행정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주년 기자회견에도 또 어떠한 또 기자회견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제 뭐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말보다는 행정으로 보여주겠다. 자신이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기 전에는 약간 정치인으로서의 성격이 좀 강했지만,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부터는 행정가, 실력으로, 행동으로, 결과로, 성과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경기도의 위상,
것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약간은 고통이죠. 그리고 7월 달에 또 2심 재판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성과물과 그런 정치 철학, 행정 철학, 앞으로의 그런 업무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여론상으로든가 기자 언론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언론을 많이 배포해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이재명에게 펼치고 있는 일들이 중단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이재명 도지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거의 1시간 반가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말한 그 내용들 보면은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 1년 동안 했던 모든 정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의 놀라울 정도였죠.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스타일이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영향력이 있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 위주로 펼치기 때문에 큰 일보다는 작은 일들을 많이 하는 주의, 그리고 특정인에게 특혜가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남경필이가 했던 그 뭐죠? 청년 통장인가요? 그걸 자기가 폐지를 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특정인에게 투입되는 이런 것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이 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위주로 많이 폈고,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은 순식간에 빨리빨리 처리하는 거, 이런 업무 스타일을 보였다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래서 한번 그 기자회견 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말한 그 정책들만 되뇌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야 뭐 재판 과정 중에 정신이 없었지만 할 건 또 다 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뭐 지역 화폐도 있었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청년 기본수당부터 해서 이것이 경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단위로 이미 하나의 지역 화폐가 거의 뭐 1000억까지 지금 발행이 됐다고 하잖아요. 뭐 농민수당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지역 상품권이. 그리고 뭐 수술실 CCTV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말했던 그 근로감독관, 이것을 지방정부로 이관을 시켜달라, 뭐 이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처음에 그 이재명 도지사가 재판이 계속될 때는 그 경기도 공무원들이 통지가 안 됐다고 그래요. 어차피 재판으로 날아갈 경기도지사인데, 처음에는 이재명 도지사가 몇 개월 취임하고 나서는 경기도청의 그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 쳐먹었다 그러더라고요. 통지도 안 되고. 우리는 그걸 잘 몰랐죠.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어차피 재판으로 날아갈 거니까 말이 현장이니까 잘 먹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1심에서 무죄가 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청 공무원들도 이제 신뢰를 갖고 업무를 더 본격적으로 추진했다고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그 인사 원칙에서도 말을 했지만, 열정, 그다음에 열심히 하는 거, 그리고 힘든 일을 나서서 하는 거, 그런 거, 그다음에 신당 필벌, 이런 것을 강조를 하셨죠. 그러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뭐 사장을 하든 어떤 기업체 오너가 돼도 이재명 도지사의 이런 인사 방침을 적용을 하면 아마 회사가 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가지 정책들, 뭐 제 기억으로는 유아 애들에게 지역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과일을 뭐 제공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무상 교복, 그 다음에 뭐 무상 급식, 그 다음에 국토 보유세, 이런 뭐 국가적인 아젠다까지 제시를 하셨죠. 하여튼간 이재명 도지사가 항소심 2심 재판까지 무난히 극복하고 2년 차까지 만약에 이런 속도로, 이런 업무 추진으로 경기도정 업무를 수행한다면 아마 2년 후,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어, 4년 중에 2년 차 되고 나서 또 기자회견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경기도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그런 기대감도 돼요. 자, 우리는 뭐 2심 재판이 무난하게 무죄로 끝나기를 바라고, 이재명 도지사가 완벽히 무죄를 받음으로써 일 잘하는 이재명이가 끝까지 인물로 안수하고 대통령까지 지켜가는 걸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아까워. 이런 사람이 그냥 한 번 대통령하고 그만두면은, 이거 너무 아쉬워서 차기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차기에서 10년 대통령 하는 거, 5년 하고 다시 한번 대통령 하는 거, 그걸 한번 기대를 좀 해보고 싶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면 이재명이가 또 노년이 돼버리죠. 5년이 또 차기에서 대통령이 안 되면 나이가 또 많이 드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것 같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일 잘하는 이재명 미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